자, 이번에는 임수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임수는 본질이 기체다 그랬습니다. 기체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산소, 수소, 질소 이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임수로 보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심리적으로는 궁리하는 성분을 갖습니다. 궁리란 방법을 찾고 수단을 강구하고 그래서 어떤 난관을 뚫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형식, 그런 형태의 마음가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결과는 발명품이 되겠죠. 뭔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궁리해 가지고 만들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연계 작용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는가? 임수는 통하다 그랬습니다. 통하란 무엇인지를 참 오랜 시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하가 문제입니다. 하에 통한다는 얘기니까. 이 하는 그냥 어떤 지리적인 가령 황하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물에 통한다고 해도 되겠는데 물에 통한다는 뜻을 그것만 이 안에 가지고 있는지 하는 고민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은하라는 설에 동의를 할까 합니다. 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 그걸 말합니다. 은하수가 은하수에 통한다. 이 말은 임수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이 병화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면 은하, 즉 우주는 임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만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은 지구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간론은 우주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찾아봅니다. 임이라는 것은 우주에 통한다. 왜냐? 기체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땅의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다가 놓친 풍선, 둥둥 올라가는 그 풍선이 올라가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무토의 영역, 대기권을 벗어나는 곳에는 공기가 없느냐, 산소가 없다든지 기체의 비중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혹 가능하겠으나 공기가 없다, 완전 진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면 빛이나 전자나 전파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겠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전달이 된다고 보고 우주에는 중력은 없어도 기체는 있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니까 비로소 통하의 하는 은하수라는 말이 되고 옛날에 경도 선생이 이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었는가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능설 금기, 금의 기운을 능히 설한다. 금의 기운은 주체성, 완고함, 고체 이런 거죠. 이것을 능히 설할 수 있다. 기체라고 금방 하고 또 금의 기를 설한다고 했으니 이건 서로 다른 뜻으로 봐야 될 것이다. 즉 궁리를 하고 뭔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령 이런 거죠. 득수 이청, 경금장에서 나온 얘기죠. 경금은 득수, 물을 얻으면 맑아진다. 그 얘기를 여기에다 연결시키면은 능히 경금의 길을 설한다.
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경금의 그 엄청난 강력한 주체성을 설합니다. 설에서 어딘가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겠네요. 그것이 강한 가운데, 여기서 강이란 말은 양이란 얘기겠죠. 갑병무경임을 양이다. 양은 강이요, 음은 유다. 그래서 강유라고 구분을 합니다. 강한 중에도 덕이 있는 것이다. 덕이란 무엇인가? 덕은 베푸는 것인데, 원래 양은 베푼다기보다는 뭔가 좀 성취하는 이런 개념이 강하다고 보면은, 임수는 그걸 베푸는 것이라는 임수만의 또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류불체라. 주류란 두루두루 흐르는 것을 의미하군요. 보통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물은 그렇죠. 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로 흘러갑니다. 임수는, 공기는, 기체는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류. 불체, 막힘이 없다. 이 막힘이 없다는 뜻도 생각해 보면은 대기권조차도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이렇게 봐도 안 될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볼펜 구멍 속에서부터 저 우주의 무한대까지 이 임수, 기체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 주류불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화하고는 다르다.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뭐 앞으로만 나가죠. 일방으로 나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흙은 뭐 가만히 있고, 금은 뭐 주체고. 그래서 주류불체는 임수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라고 보고, 사람이 식신이 있는 사람, 임수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뭔가를 궁리하고 연구하고 모색하는 그런 일에 멈춤이 없다. 그래서 임의 본질, 이것이 바로 궁리성이고, 이걸 십성말로 하면은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은 그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벌어오는 신이다, 이런 얘기죠. 식신. 십성의 명칭 중에 신자가 들은 것은 임수, 식신밖에 없다. 그러므로 임수는 좀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일까요? 그건 어때요? 신일까요? 신은 어떤가요? 신은 무형, 무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낌으로만 교감할 수 있다. 기체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때로는 식신의 신자가 임수가 신이라는 뜻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통근하고 이제 또 지지로 들어갑니다. 우주를 누비다가 지지로 들어갑니다. 통근. 통근이란 무엇인가? 지지에 신유, 금이 있거나 해자, 수가 있거나 그럴 때 통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투개, 개가 투출되면 이렇게 말하겠네요. 임수가 지지에 신유, 해자가 있고 다시 또 개가 있으면 그런 뜻이군요. 충천하고 분지한다. 충천, 하늘을 찌르고 땅을 휩쓴다. 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늘을 찌르는 것은 물이 할 일이 아니죠. 이미 하건충 이전에 벌써 기체라는 느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건충 선생도 이런 글귀 속에서 기체라는 개념을 잡아낸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찌른다면은 뭐 태풍 같은 그런 느낌을 찾아보겠는데, 태풍도 공기에다가 속도를 붙인 것이 태풍이 되겠죠. 그래서 충천분지, 천지를 휩쓴다. 주류불체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화즉, 화한즉, 유정하다 하는 말인데, 요 즉은
원래는 측자라고 해석을 하죠. 읽지 보통 측, 법칙 측할 때, 법칙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즉, 고측자로도 변형해서 읽습니다. 고측. 자, 이것이 화하면 유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공기가 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공기가 여기서 화한다는 의미를 정임합으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열기죠. 그러니까 정의 열기와 함께 화하게 되면 유정하다, 움직이게 되겠군요. 움직여서 뭘 할까? 움직여서 정이 생기니 공기는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산소는 계속 산소만 있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만나서 변화하면 유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해설서를 또 참고하면 정임합하여 목이 되면 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하여 목이 된다. 목이 되면 유정하다. 왜 그러냐?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화하니까 유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글쓴이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화한다 이런 말이 그 다른 글자로 변한다는 말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적으로 봤을 때 열기와 조화를 이루어서 섞이는 것, 이것으로 보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구절은 더 난해합니다. 종자와 화자는 적천수에서 계속 두통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적천수에서 말하는 종상과 화상은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낭월의 판단입니다. 글자대로 해석한다면 그대로 둬야 되겠으나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 오행이 다른 걸로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또 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약자는 강자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자가 등장을 하는데 쫓을 종자죠. 종하면 상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정화를 놓고 이해하면 안 될 거 없다. 즉 정을 따르면 상제, 수도 살고 화도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는 수도 산다는 말이 쓸 자리가 없죠. 이미 목이 되어버렸으면 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서로 열기도 기체가 있어야 전달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간단한 이치를. 왜 여름에 덥습니까? 태양이 뜨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복사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공기를 데워버리니까, 공기를 타고 흐르니까 그래서 더워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종의 이론, 화의 이론 때문에 앞이 가려서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고 자꾸 종화, 종살, 종제, 종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 이것은 임철초 선생의 흔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적상제란 서로 만나면 수도 좋아하고, 즉 임수가 수니까 수는 움직임을 얻고 정은 또 이동할 수가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정이 이동하는 방법, 나무를 떠나는 방법, 정이 불이니까 나무를 떠나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이 힘을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힘을 타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 얼마나 서로 편리합니까?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상제다. 서로 구제한다. 이렇게 명료한 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임수는 약한 존재라서
공기 이슬 같은 존재라서 약한 존재라서 종하면 오히려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억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십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